1980년 8월, 사람들은 내게 가끔 묻는다. 어떻게 살아남았냐고, 운이 좋았던 거냐고. 그럴 때마다 나는 같은 생각을 한다. 나는 살아남은 게 아니다. 그저 죽는 순서에서 조금 밀려났을 뿐이다. 여러분들 중에도 나와 함께 생활하며 고난을 겪은 사람이 분명히 있다. 우린 같은 처지이겠지만 위로가 되고 싶다. 그의 여름은 이상했다. 거리는 조용했는데 사람들 얼굴은 조용하지 않았다. 누군가는 갑자기 사라졌고 누군가는 이유도 없이 끌려갔다. 돌아온 사람은 있어도 예전의 사람이 아니었다. 그 당시 내 나이는 18. 그 나이엔 잔인한 세상이 무언지 잘 모른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고 친구들과 웃고 내일이 당연히 올 거라 믿는다. 교복 주머니엔 구겨진 버스표. 점심시간이면 운동장을 뛰어다니고 방과 후엔 괜히 교문 앞을 서성이던 평범한 학생. 좋아하는 아이가 웃으면 세상이 조금 덜 힘들어 보였다. 우린 가난했지만 희망은 있었다. 라면 하나를 나눠 먹으며 웃었고 언젠가 어른이 되면 다 행복해질 거라 믿었다. 하지만 올해 여름은 내 청춘을 갈기갈기 짓밟아버리고 말았다. 그날 새벽이었다. 문 두드리는 소리에 잠이 깼다. 처음엔 꿈인 줄 알았다. 하지만 소리는 점점 거칠어졌다. 엄마 숨소리가 떨렸다. 낮고 무거운 남자들의 목소리. 그리고 설명도 없이 나는 끌려 나왔다. 왜냐고 물었다. 무슨 잘못을 했냐고 물어도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트럭 안엔 이미 사람들이 있었다. 학생, 노동자, 술집 종업원, 문신한 남자. 누군가는 피를 흘렸고 누군가는 멍한 얼굴로 허공을 봤다. 이상하게도 다들 조용했다. 이유를 묻는 게 화를 부른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딘지도 모를 그곳에서 나는 이름을 잃었고 사람이 아니라 숫자가 되었다. 아침은 고함으로 시작됐다. 조금만 늦어도 욕설과 구타. 누군가는 끌려갔고 누군가는 돌아오지 않았다. 무서운 건 폭력이 아니었다. 그 폭력에 익숙해지는 일이었다. 처음엔 귀를 막던 비명이 어느 순간 배경음처럼 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거기서 친구를 다시 만났다. 학교에서 같이 웃던 친구. 장난 많던 그 녀석. 그런데 눈빛이 죽어 있었다. 겁에 오래 잠긴 사람의 얼굴이었다. 우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왜 여기 있는지 묻지 않았다. 다들 비슷했으니까. 이유 없이 끌려온 청춘들. 그곳엔 이상한 질서가 있었다. 누군가는 특별 대우를 받았고 누군가는 밤마다 사라졌다 돌아왔다. 누군가는 돈 이야기 뒤에 갑자기 편해졌다. 그때 처음 알았다. 지옥에도 계급이 있다는 걸. 그리고 어느 날 친구 하나가 사라졌다. 전날까지만 해도 살아있었는데 다음 날부터 보이지 않았다. 아무도 묻지 않았고 다들 눈을 피했다. 그 침묵이 더 무서웠다. 그날 밤 결심했다. 여기 있으면 죽는다. 몸보다 먼저 마음이 죽는다. 그래서 도망치기로 했다. 정의 때문도 아니었고 용기도 아니었다. 그냥 너무 살고 싶었다. 어느 날 새벽 교육대 담장 밖. 숨소리조차 죽인 채 어둠 속을 걸었다. 젖은 흙 냄새, 차가운 공기. 누군가는 떨고 있었고 누군가는 기도했다. 그리고 나는 믿고 싶었다. 이 길 끝엔 자유가 있을 거라고. 그때였다. 뒤에서 들린 짧은 총소리, 외침. 그리고 누군가 쓰러졌다. 숨이 끊어지는 소리. 아무도 비명을 지르지 못했다. 공포는 사람의 목소리부터 가져간다. 그날 처음 알았다. 죽음은 영화처럼 거창하지 않다는 걸. 너무 빠르고 너무 조용하고 너무 허무하다는 걸. 우린 흩어졌다. 누군가는 쓰러졌고 누군가는 방향도 모른 채 뛰었다.
나 역시 뛰었다. 살겠다는 생각 하나뿐이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나는 이름 모를 항구 근처에 쓰러져 있었다. 배 냄새, 젖은 밧줄 냄새, 녹슨 철 냄새.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움직이고 있었다. 누군가는 생선을 나르고 누군가는 담배를 피웠다. 그런데 내 시간만 멈춰 있었다. 사람들 틈에 숨어 며칠을 버텼다. 밤마다 같은 꿈을 꿨다. 교복 입은 친구들, 운동장, 좋아하던 아이의 웃음. 그런데 늘 끝은 같았다. 누군가 내 이름을 지우는 꿈.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다. 하지만 인간은 행복보다 공포를 오래 기억한다. 문 두드리는 소리만 나도 몸이 굳었다. 큰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먼저 뛰었다. 세월이 흘러도 그 여름은 끝나지 않았다. 가끔 생각했다. 만약 그 여름이 없었다면 나는 평범하게 졸업하고 친구들과 술 한잔하며 웃고 누군가의 남편이 되고 평범한 어른이 됐을까? 하지만 인생은 가정을 허락하지 않았다. 나는 살아남는 법을 배웠다. 웃는 척, 괜찮은 척, 아무 일 없었던 사람처럼 살아가는 법. 그러다 어느 날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교복 입은 아이들이 웃고 있었다. 그 안엔 나도 있었다. 그리고 돌아오지 못한 친구들도 있었다. 그 사진 앞에서 소리 없이 울었다. 왜 우리 이야기는 아무도 묻지 않았을까? 왜 그렇게 많은 청춘이 사라졌는데 세상은 조용했을까? 정부는 무얼 그토록 숨기려 하는 걸까? 그때 다시 머릿속을 스친다. 어쩌면 살아남았다는 건 잊지 말라는 뜻인지도 모른다. 누군가는 기억해야 하니까. 누군가는 말해야 하니까. 1980년 순화교육이라는 명칭의 그 여름,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청춘들이 이유도 없이 사라졌는지 말이다. 나는 영웅이 아니다. 겁도 많았고 살고 싶어서 침묵했고 무서워서 고개 숙였다. 지금도 왜 내가 살아남았는지 모른다.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다. 살아남은 사람에겐 책임이 남는다. 기억하는 책임, 말하는 책임, 잊히지 않게 하는 책임.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이 이야기를 끝까지 꺼내본다. 1980년 그 여름, 나는 사라진 게 아니었다. 겁에 질린 채 살아남았고 오랫동안 침묵했고 이제야 조금씩 용기를 내고 있는 중이었다. 18살의 나에게, 그리고 아직도 그 시간을 지나오지 못한 누군가에게 말해주고 싶다. 당신이 견딘 시간은 사라지지 않았다고. 당신은 살아남았다고 말이다. 그리고 이제는 60 중반이 넘어가는 잃어버린 시간을 찾고 나를 위해 다시 한번 살아보고 싶다.